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박사과정 이윤성입니다. 오늘은 이 TACS를 이용해서 이제 클로스드 루프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한 논문들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이 클로스드 루프라는 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실시간으로 뭐 생체 신호를 받아서 이 TACS나 어떤 뭐 자극기 아니면 외부 기기들을 조작을 함으로써 어떤 실시간으로 이 자극을 인가를 해주는 변화를 시켜서 뭐 자극 인가를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시스템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클러스터 루프 TACS 혹은 시스템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요거 관련된 논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아메리칸 저널 오브 사이처리티에 실린 논문으로 이제 해당 저널은 사이처리티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15.1 Q&A 레이팅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아티클은 아니었고 레터였는데 요 논문이 가지고 있는 뭐 노벨티라든가 그리고 좀 상당히 하이 임팩트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해서 요 레터 페이퍼를 좀 들고 오게 됐고요. 해서 이 논문에서 이제 말하는 인트로덕션 그리고 이 논문의 노벨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이 우울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MDD라는 질환 자체가 이 코로나 이후 이제 유병률이 되게 급격히 증가를 했지만 이런 MDD를 치료하는 방법의 어떤 뭐 드라마틱한 변화나 뭐 새로운 치료 방법은 여전히 기존과 변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해서 유병률은 높아지고 치료 방법은 그대로이다 보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MDD나 우울증 같은 질환을 치료 안전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본인들이 이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최근 이 비침습적인 전기자극 같은 게 이제 우울증이나 뭐 이런 정신질환의 치료 방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여러 선행 연구들 중에서 이 알파 대역의 주파수 파워 증가가 우울증과 연관이 있고 THS를 인가한 이후에 이런 우울증 환자의 알파 파워 감소를 확인한 선행 연구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실시간으로 자극의 파형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인가되는 클로스트 루프 시스템 THS가 이제 정상인의 인지 기능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존재함 또한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클로스트 루프 THS 시스템이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된 연구가 아직까지는 없었다라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본 연구에서는 자기들이 이 실시간으로 이제 변화하는 THS를 인가할 수 있는 이런 클로스드 루프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런 클로스드 루프 THS의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네, 우선 실험은 총 11명의 이 MDD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실험은 총 이제 7번 이제 진행이 됐는데 우선 5일 동안 연속으로 이제 출석을 하면서 자극을 인가를 받는 그런 치료 세션을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 마지막 데이 5가 지나고 일주일 후 그리고 2주 후에 와서 어떤 이 자극의 지속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THS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쉼 조건은 존재하지 않았고요. 자극 몽타주는 FZ 그리고 OZ의 양극 전극을 그리고 우측 유양돌개 그리고 마스토이드의 음극 전극을 부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로 적용을 했는데 매일매일 와서 측정을 하고 뇌파를 측정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매일 업데이트된 IF 그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를 자극 주파수로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극 세기는 2mA였고요. 그리고 자극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클로스드 루프 시스템이다 보니까 되게 짧게 그리고 대신 좀 다수 진행 인가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한 번 자극이 인가되면은 120초 동안 자극이 인가되게 되고 이 자극이 인가되는 횟수가 15번이 되거나 아니면은 60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자극 세션을 진행을 하고 있으면 이 실험 프로토콜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로스드 루프 프로토콜은 어떻게 이제 실시간으로 자극을 인가했느냐라고 보시면은 우선 실험실에 딱 오자마자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를 세팅하기 위해 60초 동안의 EC 데이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THS 자극을 어떠한 조건에서 인가를 해주느냐를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레시홀딩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60초의 EO 데이터
그리고 이제 이 EO 데이터에 대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해서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 플러스 마이너스 2Hz 대역의 이 주파수 파워의 평균을 계산을 해둡니다. 그러면은 이 평균 주파수 파워가 이 스레시 홀드가 되고요. 이 TACS 세션,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이 세션 동안 10초 단위로 이제 데이터들을 잘라와서 PST 분석을 한 다음에 이때 이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의 플러스 마이너스 2Hz 대역 PSD가 임계값보다 커지면 자극을 인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TACS 자극을 인가했을 때 알파 파워가 감소한다는 서행 연구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우울증 환자는 정상인들 대비 알파 파워가 더 크니까 이렇게 알파 파워가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 대역의 주파수 파워가 증가하면은 요걸 좀 억제를 해주기 위해 자극을 인가를 해주는 이런 세션 클로스 루프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가 여러 개 있는데요. 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7번 실험을 하는데, 이 각 데이마다 수행된 측정되는 뇌파 데이터라든가 이제 설문조사 같은 게 조금씩 상이해가지고 요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 1 첫 번째 날에는 당연히 뇌파를 찍고 설문을 진행합니다. 이 HDRS, QIDS 같은 경우에는 우울 정도에 대한 건데요. 이 HD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들이 환자를 평가할 때 쓰는 이런 설문조사고, QIDS는 이제 환자가 주관적인 본인의 상태를 측정을 하는 그런 이 설문입니다. 그리고 QLES, QSF라는 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프 퀄리티에 대한, 그러니까 삶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설문이고요. 해서 첫째 날에는 뇌파 그리고 3개의 설문, 그리고 둘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는 별도의 설문 없이 뇌파만을 측정을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데이 5에는 이제 뇌파 그리고 3개의 설문을 이제 모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프터 원 위크,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이제 얼마나 애프터 이펙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는 별도의 이 HDRS 없이 QIDS 그리고 이제 QLES, QSF 설문을 진행을 하였고,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절차에서는 이제 뇌파 없이 설베이만 쭉 진행을 하는 실험 프로토콜을, 패러다임들을 쭉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설문이 하나가 빠져 있는 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본문에 언급이 없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요 아래의 결과가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이런 메인 리서치들인데요. 우선 왼쪽에 있는 그림 3개는 이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왼쪽에 있는 그림이 HDRS에 대한 결과고, 자극이 쭉 인가됨에 따라서 첫째 날 대비 그리고 마지막 이 팔로우업 2주 뒤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우울증에 대한 증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요 그림 같은 경우가 피험자가 주관적인 본인을 평가한 이제 우울증 정도에 대한 결과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데이 1 대비 2weeks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런 우울 증상이 이제 감소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고, 이런 우울증에 대한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런 삶의 질 또한 첫 번째 날 대비 이제 자극이 쭉 시간이 지날수록 리니어하게 증가를 해서 이 2weeks 팔로우업 구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런 삶의 질 점수가 향상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2개의 결과가 뇌파에 관련된 결과입니다. 우선 이 왼쪽에 있는 결과가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에 대한 이 대역에 대한 파워의 변화를 데이별로 나타낸 거고요. 이 결과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데이들이 쭉 진행이 됨에 따라, 그러니까 자극이 인가됨에 따라서 데이별로 이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의 이제 PSD 값이 이제 쭉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이제 데이 4에서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주파수 파워의 감소가 나타났다라고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이 데이 4의 뇌파 파워의 변화, 그리고 이 환자를 평가하는 이제 우울증의 증상을 우울증 증상 관련 이런 이 설문 결과 사이에 상관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런 뇌파 패턴과 이런 주파수 파워의 변화랑 이 설문 조사 간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을 하였다
라고 하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 알파 파워가 이제 감소를 할수록 이 우울증 증상의 정도도 더 감소를 했다. 즉 이제 이 THS로 인한 이런 주파수 파워의 감소가 우울증 증상 완화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런 클로스드 루프 시스템을 적용한 THS가 실제 MDD 환자를 대상으로도 이렇게 어떤 유의미한 주파수 파워의 변화, 뇌파의 변화, 그리고 어떤 증상적인 변화,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까지도 좀 도모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브레인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이제 뉴로사이언시스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 2.7 Q3에 레이팅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뇌파를 기반으로 뭔가 좀 브레인 오실레이션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 있는 연구들로 찾으려다 보니까 이제 하이 임팩트 저널들을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냥 특히 DCS랑 TMS 조금 연구들이 있었는데 ACS를 적용하는 게 좀 없어서 이제 이 주제의 통일성을 위해서 Q3의 논문을 좀 들고 온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의 이제 노벨티, 그러니까 인트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수면과 인지 기능 사이에 되게 큰 연관성이 있고 특히 이 슬로우 웨이브 오실레이션이라고 이제 한 0.1에서 한 뭐 1.5, 뭐 2Hz 정도 되는 이런 대역의 이 슬로우 웨이브 오실레이션이 수면 중에 이제 뭐 인지 기능이나 요런 그 기억력 같은 것과 연관이 크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TLCS나 TDCS를 인가해서 수면 중 이런 인지 기능이 자극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뭐 향상 혹은 유지되는 것을 보고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를 하고 다 실제로 이제 뭐 클로스드 루프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뭐 이런 수면 중 자극이 인가된 건 아니지만 어떤 인지 기능의 향상을 확인한 연구들 또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 루프 시스템을 이제 수면 중에 적용을 했을 때 이런 크로스 루프 TACS가 이 어떤 이 인지 기능에 대한 어떤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제 자세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요거를 확인해 보고자 연구를 진행을 하였다라고 이제 나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총 3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총 이 37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험 프로토콜, 즉 패러다임으로는 이 인터피리언스 태스크라는 게 자극 전후로 수행이 되었는데요. 이 인터피리언스 태스크라는 게 뭐냐면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단어쌍을 외우게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딱 왔을 때 단어쌍 A란 B라는 단어쌍을 보여주고 54개의 단어쌍을 외우게 시키고 요거를 이제 테스트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본 이후에 요거의 성능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런 좀 단어쌍을 외우는 다른 태스크들과 조금 상이한 부분으로 보이는 게 이 논문에서는 60% 이상의 정답률을 맞추지 않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단어쌍을 외우는 부분부터 다시 시키는 이런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었고요. 해서 이렇게 자극을 단어쌍을 외우게 되고 테스트 봐서 60%를 넘기게 되면은 이제 수면과 동시에 이제 자극이 인가되는 이제 슬립 세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에서 자고 깬 이후에 다시 이제 인터피리언스 이제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는데 자기 전에 제시되었던 단어쌍을 이제 A 리스트, B 리스트, A, B라고 한다면 자고 깬 다음에 보는 이 단어쌍은 C, D 리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C, D 리스트를 보게 되고 이제 요거 가지고 테스트를 보고 스코어링을 해서 60%를 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해서 이제 다시 60%를 넘어서 패스를 받게 되면은 전날 잠자기 전에 이 외우게 된 A, B 리스트에 대한 이 테스트를 다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마지막에 본 A, B 테스트의 성능을 가지고 이 성능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행동적인 성능적인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냥 단어쌍 외우는 테스트를 자극 전후로 하고 마지막에 뭐 혼란스럽게 했다가 첫째는 처음 외운 걸 다시 외우게 시켰다
라고 이제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TACS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자극 조건은 TACS 그리고 쉐임 조건 이렇게 두 조건이 있고, 자극 몽타주는 이제 F3, F4 그리고 PO7, PO8에 이제 각각 음극을 부착을 하였다라고 본문에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에노드가 F3, F4, 캐소드가 M1, M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PO7 8에 해당하는 이제 위치가 아니기는 하거든요. 다만 이제 뭐 본문에 이제 PO7 8로 적혀 있으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캐소드가 부착되었다라고 저는 그냥 일단 믿고, 예, 이제 넘어가기는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극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인디비주얼리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극 주파수가 결정되는 주파수 대역은 0.5에서 1.2 Hz 대역 사이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프리퀀시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왜 0.5에서 1.2 Hz 대역으로 잡았느냐 하면은 그 대역이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인지, 수면 중 인지와 연관이 있는 슬로우 웨이브 오실레이션 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였기 때문에 해당 주파수 대역에서 프리퀀시를 결정하게 됐고요. 자극 세기는 1.5mA, 그리고 자극 듀레이션은 이게 클로스드 루프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마다 짧게 툭툭툭 이게 반복적으로 이제 인가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5사이클 자극의 이런 그 교류 흐름이 다 5사이클이 도는 동안 이 듀레이션 동안만 인가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클로스 루프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64개의 이제 수면 중 뇌파를 측정을 하게 되고, 이 측정되는 뇌파 데이터를 5초 단위로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밴드 패스 필터링을 이제 0.1에서 250Hz까지 해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인디비주얼 프리퀀시를 뭐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스레시홀딩을 결정하기 위해서 0.5에서 1.2Hz 대역에 대해 이제 슬로우 웨이브 오실레이션 대역에 대한 이제 밴드 패스 필터링을 또 추가적으로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PSD, 그러니까 밴드 2라고 나오는 게 이제 슬로우 웨이브 오실레이션이고요. 그리고 밴드 1이 0.1에서 250Hz 전 대역을 말하는 건데요. 해서 이 슬로우 웨이브 오실레이션 대역의 주파수 파워가 전체 0.1부터 250Hz 대역 사이의 주파수 파워의 비율이 20%, 그러니까 이제 전체 주파수 파워 비율의 20%를 넘어가게 됐을 때 이 TACS 자극이 인가되도록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은 이 논문에서는 별도로 TACS 자극을 인가를 할 때 어떤 필터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버추얼 뭐 채널이라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오실레이션의, 그러니까 페이즈의 프리딕션 쉐입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자극을 인가를 하였다라고 이제 이 피겨 캡션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아쉬운 게, 피겨 캡션에 정말 한 줄에서 한 두 줄 정도 되는 분량으로 그냥 이렇게 맞춰서 이제 자극을 인가했다라고 나와 있을 뿐이지, 어떤 뭐 디테일한 방법, 전처리 방법, 어떻게 저 버추얼 채널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설정이 된 건지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가지고, 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페이즈까지 고려를 해서 자극을 인가를 해 주었다라는 것 정도만, 그래서 이 논문에서 가지는 좀 소소한 노벨티 정도로만 이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 논문의 분석 결과인데요. 우선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결과가 전체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극 조건에 따른 이런 그 이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 이 개수에 대한 결과입니다. 해서 이제 민 디퍼런스다 보니까 이제 자기 전에 찍은 이런 그 단어 개수 대비 자고 나서 깨서 이제 측정된 그 가장 마지막에 찍은 이제 A, B 리스트에 대한 이제 성능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결과를 봤을 때 셴 조건 대비 이 TACS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 더 많은 단어를 맞췄다라고 나와 있었고, 이 아래에 있는 결과 같은 게 이제 로우 인코더 그리고 하이 인코더 해서 인코드 성능에 대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다시 행동적인, 그러니까 성능적인 평가를 한 부분인데요.
이 로우 인코더랑 하이 인코더를 어떻게 구분을 했냐 하면은 자기 전에 찍은 테스트 있잖아요. 그 베이스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테스트를 성적 기준으로 해서 딱 중앙값 기준으로 해서 낮으면은 낮은 사람들은 로우 인코더, 높은 사람들은 이제 하이 인코더로 구분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로우 인코더 그룹에서 이제 쉔 조건 대비 TACS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런 이 단어를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 다만 이 하이 인코더 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결과는, 네, 이 논문에서 본인들의 결과의 좀 신빙성, 그러니까 신뢰도를 조금 더 더하기 위해서 컨트롤 군으로 써먹기 위해서 이 연구랑 전혀 상관이 없고 뭐 패러다임만 동일하고, 그리고 어떤 그 실험의 프로토콜만 동의를 하되 뭐 다른 뭐 쉔 자극이나 어떤 뇌 자극 뭐 이런 다른 컨디션들이 존재하지 않는 본인들의 데이터를 들고 와서 네, 이런 성능적인 비교를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적인 비교를 딱 해봤을 때 아무런 개입 조건이 없는 이 No Interference Sham이라는 이 조건의 데이터 대비 쉔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은 단어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더 많이 틀렸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이 TACS 조건 같은 경우에는 쉔 조건과 달리 이런 이 Non Interference Sham 조건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결과들을 쭉 봤을 때 이 수면 중 인가되는 슬로우 웨이브 오실레이션을 인가되는 TACS, 클로스드 루프 TACS가 어떤 이 수면 중 어떤 정보의 손실을 좀 방지를 해주고 인지적인 이런 기억 같은 것들을 좀 프로텍션 해주는 효과가 있지 않나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논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논문들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 그리고 이제 좀 이런 부분은 추후 관련 연구로 진행을 하면서 참고할 만하다, 아니면 고려해 볼 만하다 싶은 점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우선 이 두 논문 전부, 뭐 한 논문은 뭐 하이 임팩트지만 이제 레터였고, 한 논문은 임팩트 팩터가 좀, 그러니까 낮은 논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논문들에서 어떤 생체 신호에 대한 전처리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THS, 특히 이제 이 THS의 주파수 정보는 이 자극의 뭐 효과에도 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파라미터인데, 두 논문 모두 인디비주얼리하게 이런 뭐 생체 신호를 분석을 해서 자극 주파수를 설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THS의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한 뭐 생체 신호에 대한 전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었고, 특히 이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버추얼 뭐 채널이라는 단어도 이제 본문에 있었고, 그리고 뭐 어떤 이런 페이직하게 뭔가를 좀 매칭을 해서 자극을 인가를 해줬다라고 하는데, 이 페이즈를 맞춰줘야 하는 이유라든가, 그리고 이런 페이즈를 맞추기 위해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어떻게 이거를 뭐 고려를 해서 페이즈를 맞춰 나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핵심 정보가 없었다라는 점이 상당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들을 좀 보면서 이건 좀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느낀 점은 이제 THS를 인가할 때 페이즈 정보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지금 두 논문 모두 동일한 TACS 기반 크로스드로프 시스템을 사용을 했지만, 첫 번째 논문에서는 페이즈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자극을 인가를 하였고,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즈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자극을 인가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연구의 목적, 뭐 실험 패러다임 요런 거에 따라서 페이즈를 고려를 해도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을 것처럼 보이고, 어떤 논문에서는 페이즈를 고려하지 않아도 뭐 해야만 뭐 효과가 나타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이 오브젝티브에 따라서 상당히 좀 옵셔널하게 바꿀 수 있어 보이는, 결로 있어 보인다라고 결론이 저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냈기 때문에, 이런 추후 이런 TACS 기반의 클로스루프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에는 지금 적용을 하려는 이 연구에 이 페이즈라는 정보가 정말 중요한가,
라는 것을 좀 고려해 볼 만하다. 이걸 좀 진지하게 그리고 좀 중점적으로 파고들어서 이거에 대한 결론을 내고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